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4월 2주차 경마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초 경마였고 출전 두수는 좀 적었습니다만도 토요 경마에서 저배당 즉 10배 미만 경주가 4개 경주, 일요 경마 역시도 저배당이 4개가 나왔고 나머지는 모조리 20배 이상 10배 이상 더 높은 중고배당이 많이 나왔는데요. 월초 경마에서 출전 두수가 적어서 모든 경마 팬들이라든지 예상가들이 배당이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높은 배당이 나와줬습니다. 4월의 2주차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의 출전 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220여 마필들이 각 마방의 상금벌이를 위해서 또 이번 주에도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출전 두수는 적지만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가 다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배당이 나와줬는데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에 배당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도 출전 두수는 적습니다. 지난주만큼이나 출전 두수가 적지만은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배팅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무리한 저배당보다는 아마도 이번 주에도 중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역시도 하위군 마필부터 상위군 마필까지 강백호가 새벽조교 시 걸음의 변화폭이 뚜렷한 마필들 찾아온 만큼 참고하셨다가 경주일 배팅권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4월 2주차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조 국산 6등급 베스트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1월달 데뷔전 1000m에서 박현우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지를 않고 따라가는 전개였습니다. 중후미권 전개를 펼친 이후에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내측 주로를 파고 나오면서 끝걸음 발휘를 했는데 초반에 벌어진 선두권 마필들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6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원래 2월 28일 날 12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경주전 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출전 취소가 됐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2월 28일 날 경주가 취소가 되면 출전 취소가 되면서 약간의 출전 공백기가 생겼지만은 주로 훈련을 오랜 시간 하면서 훈련 강도는 아주 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사 패턴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분명 직전 데뷔전보다는 한결 힘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전 경험 데뷔전에서 1000m에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주 국산 6등급 어느 경주의 편성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거리에 만날지 1200m에 만날지는 아직 출마표가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분명 발걸음과 체력적으로는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54조의 국산 6등급 베스트 드래곤 꼭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40조의 검빛 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원래 데뷔 초에는 상당히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는 초반 스타트가 느려서 항상 후미권 전개 속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고 직전 경주는 페로비치 기수가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으면서도 게이트 이탈력 1200m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11주의 공백 또 1200m의 거리에서 게이트 이탈력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로비치 기수가 시종 모래를 맞고 후미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직선주로
내측을 파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4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훈련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 주까지 기승정지로 인해서 이상혁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빨간 제킹을 달고 소속조 국산 5등급 금빛 사마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강하게 했고, 또 월요일 날도 내주로에서 이상혁 기수가 별다른 추진 없이도 마필이 아주 스스로 물고 뛰는 투지감이 상당히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힘이 상당히 좋은 40조의 검빛 강자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녀석은 분명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국산 6등급 느린 경주에서 종반 역전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만큼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술에 좋은 기승술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마필도 초반부터 모래 적응력도 쌓아놓은 만큼 국산 6등급 느린 경주에서 최선 승부를 던져볼 수 있는 마필 40조의 검빛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 마필로 올라갑니다. 50조의 센세이셔널. 이 녀석은 11번을 뛰면서 우승 1번과 2착 2번. 자, 직전 경주의 초반에 1200m 이현종 기수가 강력하게 선행작전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자, 순발력이 좋은 안마필인데요. 직선주로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승선 250m를 남겨놓고 약간 내측으로 기대려는 그런 악벽기를 보이면서 이현종 기수가 왼채찍을 대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은 결국은 내측으로 약간 기대려는 그런 악벽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일요일 4경주 13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까지는 이현종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소속조 마필 국산 3등급 마필과 병합훈련도 실시를 했고, 또한 월요일 날은 이현종 기수가 대건이라는 마필을 훈련을 하는 바람에 이 센세이셔널을 관리사가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국산 3등급 대건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1800에서 우승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려는 투지감까지 보이고 있고 뒷직선주로 즉 외주로에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대건이는 채찍을 대면서까지 시종 센세이셔널을 따라잡기 급급한 걸음이었고, 또한 뒷직선에서도 전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걸음이라면 이번 주 일요경마 4경주 1300m에서 강력하게 선두권 공략으로 직전 경주 입상 실패에 만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꼭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될 50조의 국산 5등급 센세이셔널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42조의 국산 5등급 사커맘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이 1월 달에 데뷔전 단거리 경주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힘이 덜 차 보였지만은 박현우 기수가 빠른 선입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거리를 대차로 더욱더 벌리면서 여유롭게 우승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승급전에 거리를 1300m 좀 무리하게 거리를 늘려 나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박현우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뒤도 좀 들어가는 뒤가 좀 받치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뒤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또 1300m 거리가 대폭 늘었고 승부 의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훈련 상태도 1월 달에 우승 걸음보다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1300m에서 박현우 기수가 초반 앞선에도 나오지를 못했고 3코너까지 출발과 함께 3코너 진입 지점까지 시종 모래를 맞으면서 후미권으로 쳐졌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직선주로에서도 박현우 기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은 여전히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10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전 조기를 좀 길게 잡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골마겸 여파는 좀 있지만 박현우 기수가 주로 훈련을 오랜 시간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직전 경주는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했지만은
오래전부터 한 3주 전부터 박현우 기수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모자란 뒤를 보강을 하고 있고 분명 직전보다는 발걸음 자체는 경쾌해진 모습입니다. 약간의 골막염 여파는 있고 공백기는 있지만 오히려 골막으로 인해서 약간 출전 주기가 길어진 게 좀 더 마필의 상승 효과를 있지 않느냐. 저는 새벽 조교를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 일요경마 3경주 12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산 5등급 사커맘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 종반 끝걸음 정도라면 거리가 줄어든 이번 주 국산 5등급 일요경마 3경주에서 직전처럼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를 좀 외곽이라든지 내지는 아예 인코스라든지 게이트를 외곽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라면 분명 직전 10착의 아쉬움을 만회놨을 수 있는 42조의 사커맘이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54조의 국산 4등급 그랜드 푸닉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는 경주 이후에 힘이 남아돌 정도로 현장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우승 마필들을 다 넘어가면서 아주 뒷직선까지 길게 몰아나갔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1200m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한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안쪽 게이트에 아주 발이 빠른 그 승자환이라는 마필이 선행력을 뽑아내면서 앞선에 나가자 시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중위권 직선주로에서도 내측을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끝걸음도 그렇게 여유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산 4등급 1700m 거리를 대폭 늘려 나왔는데요. 모래를 맞지 않고 앞선에 좀 빠르게 선두권에 붙여 나간다라면 더 뛰어줄 마필이고 이번에도 박현우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가운데 자, 월요일 날 44조의 국산 3등급 라크윙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1800을 뛰었던 마필인데요.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라크윙은 내측에 붙여놓고 시종 약간 뒤처지는 걸음에서 다시 추진을 하자 내주로에서 뒷직선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자, 오히려 라크윙과 같이 어깨를 맞추면서 뒷직선까지 길게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자, 분명 걸음은 살아있고 또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비록 거리는 직전보다는 늘어났겠지만 초반부터 강력하게 앞선에 붙여서 되든 안 되든 최선 승부를 던져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54조의 국산 4등급 그랜드 푸닉스 분명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걸음을 훈련 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꼭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5조의 럭키 하트. 3등급에 올라와서 최근 3번의 경주에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1700m. 게이트 이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찬호 기수가 시종 잡고 늘어지는 전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안마필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찬호 기수가 시종 최후미권 전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에서 내측 주로를 선택을 한 이후에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선두권 마필 그때 당시 대건이 또한 그 18주의 썬업 이런 마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은 5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직전 경주 대비해서 월요일 날 조교가 상당히 부실했고 마무리 조교만 강구보 정도로 훈련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마방에서 수둑상금 벌이를 위해서 아마도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훈련 강도를 직전보다 대폭 좀 끌어올렸고요.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가 어제 부산에서도 올라왔지만 어제 대상 경주를 치르고 올라왔는데도 45조의 럭키하트를 가지고 아주 강한 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승부 의지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경마 9경주 1800m 직전에 뛰었던 녀석들과 다시 한번 제격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마필이지만 근성도 갖추고 있고
비록 입상에 직전 경주 실패를 했지만 분명 새벽훈련 시 걸음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1위 경마 구경주 1800m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최선 승부를 던진다면 인기마의 허점을 강력하게 파고들 수 있는 마필 45조의 국산 3등급 럭키하트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외산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 4등급 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의 외산 4등급 정상대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14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은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좀 느린 단점은 있지만 직선주로의 막강한 뚝심 여력을 지니고 있고 그렇다고 14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능력만은 아니죠. 또한 직전 경주 1700m 현장에서 체중이 19kg가 불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카하시 기수가 시종 3코너까지 중후미권 전개를 펼치다가 3코너에서 무빙력을 띄워서 중위권 그룹에 합류를 한 이후에 직선주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만도 끝걸음 다 끌어내지를 못하고 2착 마필과 격차는 크지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 악병마 내지는 아주 기승하기 어려운 마필의 주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김옥성 기수가 아주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가 훈련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월요일 날 외주로를 2바퀴를 아주 강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김옥성 기수가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데뷔 후 14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악병마 기습 또 악병마 훈련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옥성 기수가 직접 공을 들이고 있고, 자, 월요일날 외주로를 아주 스포로 놔주는데 힘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탄력감도 직전보다는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8경주 혼합 4등급 경주거리를 줄여나온 1400m 어느 놈 하나 믿어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난타전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좀 느리지만 김옥성 기수의 특유의 무빙력으로 선두권에만 붙여 나온다라면 데뷔 이후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15조의 외산 4등급 정상대호가 되겠습니다. 자, 외산 4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12조의 인디 러너. 직전 경주 훈련 상태가 좋아서 새벽 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던 마필인데요. 자, 정정희 기수가 1400m 곱게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 선우미 전개 조금은 앞선에 좀 더 빠르게 붙였다라면 입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였는데 선입 전개로 계속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이끌다가 직선주로 해서 결국은 한 발이 딱 부족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단점이라면 주법이 약간 앞다리가 이렇게 높은 단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산 4등급 경주 외산 4등급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서 선두권에 나선다라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직전까지는 정정희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는 딘 홀랜드 기수. 자, 호주에서 온 기수죠. 지난주 일요경마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던 딘 홀랜드 기수가 월요일날 그렇게 세게는 조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조교보가 외주로를 실전과 같이 아주 스포로 연일 놔주면서 스피드와 탄력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월요일날은 딘 홀랜드 기수가 적당한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 힘 보강에 주력을 하고 있고, 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활기와 스피드와 탄력 모두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외산 4등급 경주거리를 줄여나온 1200m에서 자, 일요경마 아마도 1200m에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요.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에 붙여 나온다라면 아마도 현장에서 49조의 진영의 거인이라든지 이렇게 발 빠르고 힘 좋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그 틈새를 딘 홀랜드 기수가 강력하게 초반부터 선두권에 치고 나온다라면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에 나설 수 있겠고 직전에도 강백호가 현장에서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겨서 다시 한번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리는 만큼 꼭 배팅권에 한 구멍 정도는 꼭
꼭 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산 3등급 마필입니다. 46조의 갈색 전령. 원래는 이 녀석이 2월 28일 날 승급 전에 경주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전산 장애 발매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1700m의 승급전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항상 이 녀석은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었는데 그때 당시 11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안쪽 게이트에 있는 그 33조의 이하나 기수가 강력하게 선행을 나가자 외측을 시종 돌면서 전체적으로 1700m를 좀 이 녀석은 한 1750m를 뛰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인코스를 최적 전개를 한 반면에 페로비치 기수가 모래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시종 외곽 주행을 하면서 3코너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선우미 전개로. 그러면서 직선주로 접어들어서 350m에서 앞선에 나갔던 마필들이 약간 탄력이 죽자 모래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한 템포가 줄었다가 다시 페로비치 기수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5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왜 이 녀석을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요. 이 마필은 항상 관리사라든지 이런 그 훈련자가 관리사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1월 달에 첫 우승을 할 때 제가 기억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양재철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한 다음에 주로를 다 돌고 그 결승선 있는 지점에서 어떤 그 외부에서 온 사람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겠지 했는데 그날 그 경주에서 바로 대가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그 양재철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번 주 외산 3등급 또 상대는 만만치 않고 직전에 싸웠던 상대를 상대로 다시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명 이마피는 모래를 맞지 않고 곱게 앞선에 외곽 주행을 한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끝걸음을 끌어내 준다라면 체격 조건은 크지 않은 450kg짜리의 마필이지만 분명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걸음이고 이번에는 양재철 조교사가 직접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만큼 꼭 배팅권에 한 구멍 넣고 가셔야 될 마필이고 직전에 강백호가 현장에서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한 번 더 마무리 조교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현장 상태만 좋다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노리면서 46조의 외산 3등급 갈색 전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산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주 외산 2등급이 총 8마리인가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2마리 마필이 한 마리 마필은 일요일까지 주로 훈련을 했고 한 마리는 뭐 또 조교를 안 하고 있는데 경주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또 그 마사에 의해서 긴급 지원으로 또 다른 말을 투입을 대체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 외산 2등급 1800m에 앞두고 있는 34조의 아자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 녀석을 추천드리기는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인기마가 아닌 말 그대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34조 신우철 조교사가 6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죠. 이 아라자도 이제 정년퇴직을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6살짜리에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실전에서도 걸음이 다 나왔고 이 녀석은 2014년도에 11월, 12월 달에 최원준 기수가 2번 입상을 시켜놓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바닥만 쓸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녀석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항상 종반 추임력은 살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이번에는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지금 외산 2등급 경주가 출전 두수도 단촐하고 최후미에 따라가도 8번째라는 겁니다. 맨 뒤에 쫓아가도. 그렇다면 앞선 마필들이 그렇게 강자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워낙 외산 2등급 경주가 완전히 제가 좀 과격된 표현이지만 똥편성입니다. 말 그대로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신대전 기수가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항상 훈련 때는 뭐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내면서 내주로 이번에도 아주 강하게 몰아내는데 힘 좋은 마필답게 추입형 마필답게 파워감은 여전히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4조의 신우철 조교사가 6월 달에
마방에 문을 닫는데, 자, 이 녀석도 뭐 오랜만에 34조에 한번 수독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유능한 기수가 타기보다는 뭐 이 마필은 뭐 2억 기수가 여러 번 탔는데 오히려 2억 기수보다는 다른 기수가 좀 저는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2억 기수가 제대로 마필을 능력을 다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직접 조교를 한 신대전 기수가 타야 오히려 배당은 더 높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새벽 조교를 관찰을 했는데 이번 주 34조의 외산 2등급 알아하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 승부를 해준다면 아마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4월 2주차 새벽 조교 추천 마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펼쳐지는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1등급 핸디캡 경주 4월 10일 일요일 제10경주 1등급으로 펼쳐지는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5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만도 자 14조의 시티언티 거기에 2조의 황금비율 2마리 마필은 주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월요일까지는 주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오는 20조의 편골절 수술을 하고 나오는 20조의 왕성을 비롯해서 직전 경주 많은 인기몰이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추임력이 좋은 5조의 스페이스 포터 또한 종반 추임력이 좋은 5조의 당산 대업이라는 마필이 2마리가 양동작전으로 최선 승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직전 경주 우승에 성공을 한 이후에 1800m 다시 한번 승급전에 선두권의 말머리를 나설 수 있는 12조의 디플로매틱 미션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고 최근 들어서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51조의 행운 번쩍 직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무빙력을 띄워서 앞선에 붙인다라면 가능성이 있는 11조의 바다 질주 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는 강력한 충마도 그렇다고 부진영 마필도 없는 말 그대로 현 등급에서 부진영 걸음을 보이는 난타전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에 1등급 1200m였죠. 그때 당시 강백호가 원더볼트를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고 뭐 방송 실전 왔다 왔어 방송에서 럭키라이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뭐 10배 복승식 10.4배 쌍승식 16.9배였는데 이번 주에는 경주거리가 늘어난 반면에 인기마도 사실은 강력한 충만은 아니다. 또한 인기권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오는 추위평 각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급전에 나서는 12조의 디플로매틱 미션이 승급전의 감량 혜택이라면 직전의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 승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1등급의 승급전은 승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아마도 이번 주 1800m 핸디캡 경주는 직선주로 마지막 결승선 150m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선행권 나선 마필이 버틸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추위평 마필들이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11조의 바다질주가 빠르게 직전보다 무빙력을 띄울 것이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는 그 1등급 핸디캡 경주 이번 주에 이어서 지난주와 같이 강백호의 목요일 그냥 왔다 와서 방송을 통해서 입상권 마필들 어떤 놈 놓고 어떤 녀석을 때려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최종 마무리 훈련까지 1등급 경주인 만큼 훈련 상태 최종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입상권 마필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출전 두수가 적었던 만큼 큰 배당은 많이 나왔고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의 편성과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강백호는 남은 시간 최종 마무리 훈련까지 점검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경마 팬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4월의 2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 조교와 핸디캡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새벽 조교를 보는데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저 벚꽃 나들이도 좀 하시고 개나리도 많이 폈는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새벽 조교 지킴이 강백호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